몇 달 안에 비트코인 10억 간다, 100억 간다. 아직도 아무 근거 없는 이런 이야기들에 휘둘리십니까? 아니면 단타 치느라 잠도 못 자고 항상 도파민에 절여 살고 계시나요? 모든 나머지가 되어버린 투자자들을 위한 안식처를 만들었습니다. 비트코인 나머지 공부방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나머지입니다. 우리 비트코인 나머지 공부방 구독자분들이 이제 꽤 많아졌는데, 초기 구독자분들 혹은 오프라인 강의였던 보충 수업 참가자분들을 제외하면 아직까지도 제대로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나 제대로 된 공부방 사용법 모두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입문자용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미 투자하고 있거나 혹은 하기 전에도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에 왜 투자해야 할까? 두 번째, 비트코인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세 번째, 비트코인 언제까지 투자해야 할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야 우리는 마음 편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왜 투자하는지, 어떻게 투자하는지, 또 언제까지 투자할지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의 소중한 돈을 무턱대고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결하면 이 비트코인 나머지 공부방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들의 비트코인 투자에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오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공부방 글들을 보면 알 수 없는 도표들, 그래프들을 마구마구 소개합니다. 오프라인 강의 때 강의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드린 많은 이 이야기들을 아무도 이해를 못 하셨더라고요. 정말 아무도. 모든 분들이 그저 막연하게 강의를 들어오셨다가 가실 때는 아마 정말 많은 의문들을 해소하고 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를 오프라인 강의 수준의 디테일한 것까지는 어렵겠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돕고 이를 활용해서 우리 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비트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림은 나카모토 사토시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만들었지만 사실 그가 비트코인 그 자체는 아닐 겁니다. 그럼 새로운 화폐일까요? 아니면 기존 금융권에 대한 저항, 그것도 아니면 인간의 미래를 바꿀 블록체인 기술 그 자체일까요? 비트코인은 과연 이들 중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비트코인은 누군가는 기술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고 누군가는 철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한 도박의 일부분일 뿐일 테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구원자가 되리라는 기대로 비트코인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점들을 한데 어우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짧은 이 영상이 그에 대한 자그마한 답이 되어 드릴 겁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이 존재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전기, 컴퓨터, 네트워크죠. 이 세 가지 요소 중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비트코인은 탄생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전기는 인류가 발견하고 이용하고 있는 에너지 중에 가장 좋은 에너지 중 하나이지만 이 전기를 이해하고 제대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0년도 안 됐습니다. 인류 전체 역사에서 보면 엄청난 최신 기술인 것이죠. 그런데 컴퓨터는 전기를 고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만 태어날 수 있는 상위 기술입니다. 네트워크는 그 컴퓨터가 또 고도로 발달해야 등장할 수 있는 더 첨단 기술이죠. 즉, 비트코인이 새로운 화폐이든 아니든 무엇이든 간에 비트코인은 철저하게 기술적 산물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단지 기술적 산물이라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더 좋은 기술들이 등장하면 과거의 기술들은 사라지기 마련이죠. 즉, 이미 더 좋은 코인, 더 개선된 보안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비트코인이어야 할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예시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옛날에 과거에 TV를 보다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연하게 알게 된 기억이 있었습니다. 언제인지도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비트코인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다는 것만 기억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100만 원도 안 할 때 이걸 보고도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던 제게 스스로 바보 같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시간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작년 오프라인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그때 제가 보았던 다큐멘터리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 다큐멘터리였는데요. 무려 2014년도에 KBS에서 방영된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도전이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내용을 지금 살짝 살펴보면 여기 등장하는 슌가라는 분은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아주 쉽게 돈을 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조단 켈리란 분도 국제 송금 시장의 문을 열었다, 또 정보를 이용시키는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노구치 유키오라는 분은 기득권을 가진 정부와 은행에 대한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계속 나오셨지만 결국에 이 영상의 주된 논점은 비트코인을 완전히 새로운 송금 시스템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 옛날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도 비트코인을 사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얼마까지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최신 송금 기술일 뿐인 비트코인 말이죠. 저는 과거로 돌아가서 저 영상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단 한 푼도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금 기술은 분명 중요한 기술이긴 하지만 제가 전 재산을 투자하거나 혹은 큰 비중의 금액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는 없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조금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졌을까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유튜브나 블로그들을 찾아보면 여전히 비트코인을 블록체인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블록체인이 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깨우치고 공부를 했다고 채워봅시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에 얼마까지 투자하시겠습니까? 최신 블록체인 기술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여전히 투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블록체인 기술자였다고 한다면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진 다른 코인에 투자를 했지, 가장 오래되고 낡고 불편한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에 투자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으니 말이죠. 그러면 대중적인 비트코인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탄생 배경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나카모토 사토시의 백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자체를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본다면 이건 굉장히 급진적이고 무서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로서 한번 바라봅시다.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기술이라는데,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하는데 10,000원 송금할 때 단 한 번이라도 20,000원 정도 아니면 11,000원이라도 다른 금액으로 보내진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이것은 전혀 지금도 불편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활용 기술로서 바라본 비트코인도 글로벌 송금 기술로서는 이미 리플이나 트론들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더 빠르게 송금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도 차트 분석을 하게 되면 4년마다 무조건 상승한다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에는 아직 여러분들의 인식이나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죠. 결국 이런 기존의 비트코인 배경 지식들은 우리에게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할 명분이 되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을 제대로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그림은 경제 교과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수요와 공급 법칙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여기에 대입해봅시다. 수요는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 테고, 공급은 채굴을 이용해서 공급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요인 중 가장 중요해 보이는 수요의 원인은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서입니다. 또 채굴하는 사람들 또한 수요가 있으니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겠구나 하는 마음에 채굴을 한다고 생각들을 하죠. 결국 정리를 해보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서 가격이 오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궤변이라고 하죠. 현상을 해석해야 하는 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이 바라보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도 없고 창조자도 사라졌으며 만든 의도도 불명확하고 이름조차 가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준 경제학 논리가 무시되는 새로운 존재인 비트코인은 철저히 무시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트코인이 왜 상승하는지, 과연 계속 상승할지, 애초에 과연 이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지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죠.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훨씬 더 상세하고 길게 비트코인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이 자료는 단지 입문용 자료이므로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이해해 봅시다. 자, 비트코인이 존재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들을 다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전기, 컴퓨터, 그리고 네트워크였죠. 전기는 비트코인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생산하는 데 들이는 에너지로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컴퓨터는 이 전기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유지하고 채굴하는 실제 행위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존재로서 반드시 필요하죠. 네트워크는 마치 전국에 깔려있는 도로망과 같습니다. 네트워크가 없다면 우리는 서로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일을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네트워크는 이미 너무나 잘 정돈된 인프라여서 채굴자들 혹은 사용자들이 따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네트워크 비용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비용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죠.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에서 네트워크는 제외해도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와 컴퓨터만 남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컴퓨터로 채굴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 채굴은 곧 전기를 이용합니다. 물론 채굴장을 임대하고 채굴기를 구매하는 행위도 막대한 비용을 들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채굴을 위해서 전기를 주요한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또 전기만 남습니다. 전기는 곧 비용을 의미합니다. 눈부신 과학의 발달로 돈만 있으면 전기는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전기는 곧 비용을 의미하죠. 우리가 내고 있는 전기세는 킬로와트 시당 얼마로 환산됩니다. 따라서 전기는 가격이 되고 전기는 곧 돈이 됩니다. 비트코인을 이루는 3요소 전기, 컴퓨터, 네트워크를 하나로 압축한다면 결국 전기가 되는 것이고 전기는 곧 돈이므로 비트코인은 돈입니다. 이 말은 비트코인이 돈으로서 활용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존재를 이루는 본질이 바로 돈, 비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물로 이루어져 있는 강은 수력, 관광지, 빨래, 낚시 등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본질이 물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이 형태를 바꾸면 얼음이 될 수 있죠. 앞서 말한 대로 비트코인은 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칭, 송금, 기록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지만 결국 비트코인의 본질은 돈입니다. 돈의 흐름에 따라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죠. 얼음이 물의 형태가 바뀐 것이라면 비트코인은 돈이 형태를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얼음이 한 여름날에 어떻게 될지 3살 먹은 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얼음은 곧 녹아서 다시 물이 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모두는 경험적으로 물에 대한 속성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돈에 대한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대략적으로는 유추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돈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돈은 과연 그럼 무엇일까요? 돈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하지만 결론적인 것으로 알아봅시다. 짜장면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짜장면 가격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좋은 지표입니다. 짜장면은 1975년부터 약 50년 동안 41배가 증가했습니다. 한 그릇에 150원이었던 짜장면이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6,500원이 된 것이죠. 23년도에는 6,500원 정도였고 사실 고작 2년이 지난 25년에는 짜장면 한 그릇에 제 체감은 대략 8,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6,000원대 짜장면은 결코 찾아보기 쉽지 않죠. 그러면 과거 70년대 짜장면에 비해서 현대 짜장면 한 그릇은 먹으면 40배가 더 배가 부를까요? 아니면 짜장면 만드는 난이도가 40배가 올랐을까요? 무엇이든 간에 짜장면 한 그릇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는 거의 그대로 혹은 먹을 것이 너무 많아진 현대에는 더 가치가 낮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왜 40배나 가격이 증가했을까요? 물가 혹은 인플레이션으로 표현되지만 돈으로 표현되는 모든 숫자는 상승해왔다는 게 결론입니다. 단지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말이죠. 이걸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하지 또는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당연한 겁니다. 말장난 같지만 이 당연하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서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매우 상세하고 재밌는 일화들로 많이 다루었지만 이 이야기들은 앞으로 연재될 비트코인 이야기에서 글로써 차차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모두 인플레이션이 당연하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마치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될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에 시간이 지나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는 수십 년 후 노후에는 짜장면이 이제 20만 원이
훨씬 넘어갈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70년대 사람들은 짜장면 한 그릇에 6,000원, 아파트가 한 채 10억이 되는 미래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결국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돈이 거대하게 풀리는 이유는 바로 통화량에 있습니다. M2는 머니2의 약자로서 원화 M2는 원화가 얼만큼 시중에 풀리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원화 M2는 1990년부터 약 34년 동안 34배가 상승했습니다. 118조 원에서 4천조 원이 넘는 양이 되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경제력을 의미하는 인당 구매력은 7배가 상승했습니다. 이 말은 돈의 양은 34배가 풀렸지만 실질적인 경제의 규모는 7배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커진 경제만큼 돈의 양이 풀렸으면 7배의 통화량이 증가했겠지만 훨씬 더 많은 양의 돈이 풀려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돈의 가치는 34년 동안 계속 하락을 했을 것이고 그것은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수치적으로 환산해보면 대략 30년 동안 80%의 원화 가치가 세상에서 사라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로운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은 주식이 될 수도 부동산이 될 수도 금이나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어떤 형태든 돈을 자산의 형태로 치안해 두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인플레이션 속도를 따라잡고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죽지 않을 만큼 월급을 받아 생활할 뿐인 것이죠. 매우 짧은 예시들이었지만 우리는 비트코인을 이루고 있는 에너지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결국 비트코인은 전기라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끊임없이 비용을 유발하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고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이루는 이 돈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가치를 잃게 되고 비트코인의 개수는 한정적이므로 우리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따라서 돈의 가치를 잃는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속도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비트코인은 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려면 채굴을 통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0.0001개라도 반드시 채굴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즉 채굴은 전기를 활용해야 하고 비용입니다. 채굴 에너지는 절대적 에너지 가치 측면으로 바라보면 항상 일정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용을 줄이면서 생략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채굴 비용은 달러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 그리고 비트코인의 희소성의 증가에 의해서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채굴 비용은 비트코인 가격과 비례하게 되고요. 결국 채굴 비용은 비트코인의 하방을 지지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채굴자 그 누구도 채굴 비용 이하로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싶진 않을 테니 말이죠. 차라리 낮은 가격에 팔 바에 채굴기를 끄고 운용을 안 하는 면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선순환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하는 채굴 비용에 의해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방 지지 모델의 이론적 배경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결국 비용이 녹아져 있으며 그 비용은 달러 가치 하락 속도와 비트코인 희소성 향상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장기적인 가격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방지지 모델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은 기존 구독자분들이라면 너무 익숙한 그림이죠. 바로 하방지지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방지지 모델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수학적으로 그려본 비트코인 채굴 가격의 예상선이 바로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하방지지 모델은 왜 계속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이 현상에 대한 원인을 달러의 유동성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그 근거 또한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비트코인이 10억, 100억 아무 가격이나 간다고 근거 없이 내뱉는 일종의 바램과는 전혀 다른 모델의 힘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방지지 모델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방지지 모델을 통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움직임에 대한 힌트를 얻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치를 천천히 잃어갈 현금 가치를 보존할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이자 목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비트코인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핵심 이야기들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결론만 내릴 것 같은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핵심 이야기들은 앞으로 차차 비트코인 이야기 글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방지지 모델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론적인 배경을 통해 설명하고 있고 수학적 모델을 통해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냥 계속 산다. 어차피 가격의 등락이 크긴 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같이 주기가 10년 이상 긴 것도 아니고 4년마다 사이클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심플하고 가장 스트레스도 없고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DCA 방법, 적립식 투자 방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투자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그냥 평생 계속 비트코인을 모아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사이클 매매입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 가격과 하방 지지선을 바라보면 어차피 비트코인 가격이 반복되며 등락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굳이 이 빨간 네모의 고점에서 사서 오랜 세월 고생하지 말고 이 그림에서 빨간 영역에 사서 파란 영역에 팔 수 있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우리들의 멘탈 또한 비교적 편안하게 투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클 매매는 누구보다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과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지만 할 수 있는 매매 방식으로 누구나 적용하고 누구나 매매하기는 쉽지 않은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비트코인 사이클에 대한 이해와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면 대략 4년마다 한 번씩 사고 팔고 2번 반복하면 끝이기 때문에 매우 편안하고 거래 비용도 들지 않는 최적의 투자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것들을 바탕으로 비트코인 나머지 공부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부방은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제공합니다. 크게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컨텐츠들과 뉴스레터로 이용하는 컨텐츠들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 사이트의 비트코인 이야기를 정주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하방 지지 모델에 대한 원리를 모두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현재 사이트 플랫폼이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들을 구현할 수가 없어서 새로 사이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기능이 구현되는 새 사이트로 이전하면 그때 빠르게 모두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막간사설로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을 지속적으로 얻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이트를 주요하게 이용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로 주간 비트코인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간 비트코인은 매주 월요일에 지난주까지 새로 업로드된 컨텐츠들 그리고 뉴스들을 보기 좋게 정리해서 무료 유료 구독자 모든 분들에게 주기적으로 발송해 드리는 중요한 인사이트 뉴스레터입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월간 비트코인, 일명 월월이라고 하는 유료 구독자 전용 인사이트 뉴스레터를 받아보시는 방법입니다. 이 월월에서는 사이클 매매의 가장 중요한 하방 지지 모델 값을 매월 정리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긴 시간, 긴 호흡으로 투자해야 하는 비트코인 사이클 매매 특성상 월간 비트코인 월월은 여러분들의 비트코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드릴 겁니다. 따라서 매월 치킨 한 마리 값으로 우리 인생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비트코인 나머지 공부방인 것이죠. 자, 오늘 영상은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나머지 공부방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눌러 담아 보았습니다. 공부방을 이용하시면서 비트코인 투자를 위한 기본 마인드셋 장착은 물론이고 저와 함께 투자하시면서 함께 부의 추월 차선을 누리는 경험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이 순간까지 보신 모든 분들에게 비트코인이라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존재와 우리의 인생을 이어주는 그러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확신해 봅니다. 이상 나머지였습니다.